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 아이콘 36.5 홍선혜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참 극성이기는 하지만 부쩍 완연해진 봄 날씨 덕분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참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이맘때부터 무릎 관절염 환자도 굉장히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요. 3월부터 무릎 관절염 환자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와 있는데요. 이 무릎이라는 게 걷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니만큼 다치기도 쉽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 활동 많아지는 계절에 특히나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관절의 퇴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경우에는요. 55세 이상에서는 약 80% 이상 그리고 75세 이상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증상을 갖고 있고 이 질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다 이렇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도 늘었고요. 그에 따라서 치료법도 더욱더 발전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건강한 무릎 지키는 방법 알아보는 시간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1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요. 먼저 헬스파파님의 건강 이야기 보고 오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헬스파파 이승현입니다. 최근 인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척추뼈가 휘는 척추 측만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0대들의 척추 측만증 환자가 연평균 8,000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척추 측만증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 몸의 그 균형이 틀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척추의 불균형이 생긴 건데요. 척추는 아시다시피 경추, 흉추, 요추, 그다음에 골반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 경추나 흉추가 틀어졌다든지 아니면 흉추나 요추가 틀어졌다든지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척추 측만증의 원인으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잘못된 자세를 꼽을 수 있는데요.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 학생의 평균 공부 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구상의 많은 생물체 중에 유일하게 직립으로 보행합니다. 직립으로 앉아있고 서 있죠.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끝없이 받습니다. 거의 1살 때부터 똑바로 서서 죽을 때까지 중력 영향을 받는데 우리 몸은 일종의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앞과 뒤, 좌우가 균형이 딱 맞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생활을 하면 머리가 무거운 머리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근육들이 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에는 정말 많은 근육이나 인대가 분포되어 있는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계속하면 뒤에 있는 근육만 계속 근육이 커지고 또 많이 당기고 유연성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불균형이 생깁니다. 척추 측만증은 척추뿐만 아니라 골반의 틀어짐을 교정해야 하고 골반부터 목까지 전신 교정과 근육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약화된 근육은 강화해줘야 합니다. 이후 평소의 원인이 되었던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국내 관절염 환자가요, 2015년 기준으로 4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50대에서 70대 환자가 73%나 차지한다고 하고요. 여성 환자는 300만 명입니다. 남성 환자의 비해서 2배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특히나 이 관절염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몸의 대표적인 관절, 무릎 관절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치료법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전화와 문자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자, 전화는 02-318-6575 서울전화 02-318-6575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우물정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무릎 관절의 명의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국희균 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전해주실 내용을 요약해 주신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관절염에 대해서 특별히 무릎 관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뼈하고 뼈 사이를 관절이라고 하는데 뼈하고 뼈 사이에 이루는 많은 구조물들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염증 세포가 움직이는 뼈 사이에 많이 침착을 해서 그 관절 주변이 붓고 아픈 것을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손가락같이 작은 관절은 병원을 잘 찾지 않으시지만 우리 무릎과 같이 큰 관절은 일상생활에 불편하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많이 병원을 찾아와서 치료를 많이 받는 게 무릎 관절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릎 관절염의 증상은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처음에는 일을 많이 한 저녁에 아파서 자기가 좀 힘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종일 아프고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한데 움직이다 보면 좀 좋아지고 이상하리만큼 기상대에서는 오늘 비가 안 온다고 하는데 날씨가 좀 굳거나 습하거나 찬 기온을 느낄 때 우리 관절이 아프다. 그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릎을 이루는 뼈들이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인대, 근육 또 그 주변에 우리가 연골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손상의 원인에 따라 관절염을 분류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근육과 인대가 약해짐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할 때 뼈하고 뼈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 레포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레포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관절에 무리가 돼서 생기는 것들을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흔히들 하죠. 그래서 요즘은 그 외상성 관절염이 많기 때문에 조기에 이른 나이에 관절염을 앓고 있고 그것이 악화돼서 나이보다 심한 관절염으로 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과 관련된 면역 질환에 의한 혈행성 관절염,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이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러한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은 초기 때는 비교적 관절이 붓고 아프고 움직일 때 약간 어색한 정도지만 이것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게 되면 초기, 중기, 말기로 돼서 나중엔 심한 수술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릎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차츰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떤가요?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쉽게 지치거나 무엇을 먹든지 자꾸 소화는 안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을 달고 다니면서 비만 오면 온몸이 쑤시지 않나요? 내 몸에 대한 모든 고민 건강 아이콘 36.5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 중에 있다 하시는 분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망설여지시는 분들 모두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죠. 네네. 앞서서 네네. 제가 문을 열면서 무릎 관절염 이렇게나 많이 고생하고 계시다. 제가 네네. 명수를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어르신들 보면은 무릎 아프시던 분들 정말 흔하게 볼 수 정말 있잖아요. 많죠. 네. 관절염 환자 국내에 얼마나 되나요? 보통 통계에 의하면 400만 명 정도 우리가 무릎 관절염 환자가 있다는데 네. 중년층에서 4명 중 1명. 특히 시기별로 다르지만 겨울철 같으면 2분 중에 1분 정도는 우리가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에 오시는 것 같고요. WHO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네.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5대 중증 질환 중에 감기, 폐렴 다음으로는 우리가 무릎 관절염 이것을 우리 WHO에서 2대 우리가 노인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정도군요. 네,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이 무릎 관절이라는 게 사실 진짜 움직일 때, 걸어 다닐 때 아주 직접적으로 네, 영향을 그렇죠.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렇죠. 삶의 질까지도 그렇죠.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료를 적극적으로 좀 꺼려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조건 수술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들 그렇죠. 겁을 좀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치료에도 단계가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치료가 아주 다양하고 네. 수술을 한다는 건 이제 최종적인 문제고 사실은 걱정이 돼서 안 와서 수술을 받게 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단계를 편의상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엑스레이에 의한 거긴 하지만은 대개 이제 보면 우리가 1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2, 3단계, 4단계까지 나눠서 네. 퇴행성 관절염이 1단계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초기 단계로서 가끔 불편하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단계죠. 그래서 되게 1단계 정도에는 엑스레이가 거의 정상에 가깝거든요. 네. 이때는 우리가 나쁜 생활 습관을 교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조기 축구하던 분들, 새벽마다 가서 산행하는 분들이 무릎이 아픈데 1단계다. 그럼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간단한 재활과 물리치료, 한 1, 2주 정도 약물 치료면 대부분 좋아지고 2단계가 넘어가면 엑스레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2단계에서 3단계 가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뭐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뭐 교정 수술, 절골술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수술도 받고 네. 뭐 3단계, 4단계 가면 이제 진짜 환자분들이 싫어하시는 어떤 보형물을 넣는 뭐 분인공관절 수술이라든지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인공관절 수술도 이제 슬슬 병원에 가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내면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게 3단계에서 4단계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그 다음 단계로는 재활 운동, 물리치료, 약물치료 뭐 이런 네네, 그렇죠. 방법으로도 치료가 네네. 충분히 가능한 단계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쭉 1단계부터 어떤 상태를 1단계다라고 언급은 해주셨어요. 네네네. 좀 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단계라는 건 정확하게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어떤 상태면 1단계구나라고 판단을 좀 하면 될까요? 네, 우선은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가 정상인데 본인은 아프신 겁니다. 아, 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되게 뭐 한 며칠 쉬어주면 좋아지는데 쉬어도 안 좋아진다. 그러면 1단계 관절염이다. 쉽게 말하면 피부에 우리가 찰과상을 입었다. 약간 쓸렸다. 그래서 무릎을 이루는 연골에 상처가 좀 있고 네. 주변에 근육과 인대가 우리가 안 하던 일을 하면 몸이 뻐근하듯이 그렇죠. 관절도 그런 상태면 1단계죠. 그러니까 붓고 통증이 있는데 네. 2, 3일 쉬어줘도 낫지 않는다. 근데 엑스레이는 정상이다. 네. 그것을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 1단계에서 이제 보존적 치료를 주로 네네, 이제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차도가 없을 경우에 효과가 별로 안 느껴질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단계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셨던 게 관절 내시경. 네네네. 그렇죠. 아,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고 네, 굉장히 좀 말이 어렵죠, 많이. 네, 어려운데 이게 어떤 치료법인가요?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1단계에서 이제 생활 습관도 교정을 하고 뭐 기본적인 치료를 했는데 한 2, 3개월 치료해도 안 낫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관절의 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관절이라는 건 뼈하고 뼈가 만나는 걸 관절이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 엑스레이로 보이는 건 뼈하고 뼈밖에 안 보이죠. 그 안에 연골도 있고 인대도 있고 주변에 근육도 있습니다. 네. 이런데 어떤 손상이 되어서 관절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주사나 약물이나 생활습관 교정을 해도 안 낫는다고 한다는 것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가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보는 수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내과에서 위내시경처럼 무릎도 간단한 국소마취를 통해서 무릎 안을 직접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내시경으로 무릎 안을 들여다봐서 구조적인 어떠한 문제들을 구석구석 치료하는 거죠. 지금 네.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지만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맨 위에 왼쪽에 보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연골판이 찢어진 겁니다. 엑스레이는 정상이세요. 근데 일상생활 할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불편하고 계단을 다닐 땐 당연히 불편하고 무릎이 수시로 부어서 네. 엑스레이는 정상인데 MRI를 찍었더니 무릎뼈 사이에 물렁뼈인 연골판이 찢어졌다. 이거는 이제 2기의 관절염이면서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놔두게 되면 관절을 상하게 하니까 네. 우리가 작은 내시경을 통해서 무릎 안을 직접 들여다보고 그 손상된 부분을 우리가 다듬어서 더 손상이 진행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네. 이제 관절 내시경, 우리가 내시경으로 하는 치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큰 수술만 생각해서 만약에 이 단계 때 병원을 안 오게 되면 그야말로 3단계로 가고 4단계로 그러니까요. 가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무릎을 절개하고 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 때 무릎 안에 치료를 해도 안 낫는다 그러면 MRI를 찍어보시고 이렇게 무릎 안에 연골판이나 뭐 인대 손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간단한 내시경으로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환자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수술이라는 게 절개를 그렇죠. 하는 무릎을 그런 절개하는 방법인데 수술이죠. 네.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네네. 작은 구멍만을 통해서 네네네. 내시경을 넣고 네. 직접 보면서 그렇죠. 이제 아픈 부분을 제거를 한다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 네네네. 방법이니까 좀 환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적을 것 같고 훨씬 적죠. 그렇죠. 네네. 3단계, 4단계까지 네, 가기 그렇죠. 이전에 좀 간단한 방법으로 네네네. 보이는데 네.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물론 이제 상태에 따라 다르죠. 무릎 안에 연골판이 얼만큼 어디 부위에 찢어졌느냐, 그리고 인대는 어떠느냐에 다르죠. 그렇지만 무릎을 절개하고 하는 것보다는 회복이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일 늦은 걸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보면 네. 한두 달 내에 우리가 회복이 좀 되는 편이죠, 수술이.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병원에 입원 기간이 적어요.
뭐 2, 3일에서 뭐 길어야 일주일 안쪽. 그리고 통증이 좀 적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어떤 뭐랄까 바로바로 그러니까 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복귀의 시간들이 짧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고칠 수 있는 환자들은 2단계에서 잘 고치면은 일상에 빨리 복귀하니까 요즘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일단은 오랜 기간 동안 오래 직장을 빌면 떠나면 되죠. 직장에서 이제 싫어하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때 2단계 때 치료한다 그러면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바로 우리가 가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내시경을 활용해서 이제 시술을 들어가는 경우에 총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네. 가장 전문의한테 물어보겠지만 빨리 끝나는 거야 5분 10분이기도 하지만 오래 걸리는 거야 뭐 1시간씩 할 수도 차이가 있겠지만 있죠. 통상적으로 환자분이 느끼는 수술 후에 통증이 우선 적은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렇죠. 짧은 거는 굉장히 짧아요. 어떤 경우는 제가 연골판 파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이상 수술했기 때문에 네. 한 10분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인대 수술도 대략 1시간 내에는 대부분 수술이 끝나니까 네. 마취 시간이 적고 수술 시간이 적다는 건 회복이 그만큼 빠르고 염증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습니다. 그런 수술들은요. 그렇군요. 자, 무릎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 네네.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요. 1대1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통증이 있는데 병원 가기가 좀 두렵다. 일단 전화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치료법 선택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함께 해주세요. 자, 02318-6575, 02318-6575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우물정 377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한 분 전화 연결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릎 관절이 혹시 불편하세요? 네.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네. 1월 10일 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네. 네. 수술을 했는데, 네. 안주까지도 일을 좀 걷기도 힘들고, 좀 불편하거든요. 이제 그러세요. 대강 언제쯤이면 좀 이렇게 좀 활발하게 걸을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혹시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네. 무슨 맞춤형 인공 관절 넣었어요. 맞춤형 인공 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2달 지금 좀 넘게 지났는데도 네. 아직까지 불편함이 있다. 걷기에도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양쪽을 다 수술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한쪽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공관절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2달 정도 조금 더 지나셨는데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다는 게 걸을 때 무엇을 잡지 않으면 못 걸으십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걸을 때는 그냥 약간 불편하게 찍뚝찍뚝찍뚝 걷는데요. 네네. 하여튼 걷고 오면은 약간 조금 또 붓는 것 같아요. 거기 열감이 네네. 좀 있고요. 좀 붓는 것 같거든요. 우선은 지금 2달이 좀 지나셨는데 네. 우리가 관절염 때문에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는 거는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회복의 능력이 좀 떨어져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무릎의 관절을 수술을 하면 2달에서 3달은 지나야 사실은 부드러워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외가 있으세요. 우리 환자분이 한쪽만 수술하신 거 봐서는 골반이라든지 척추에 이상이 같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골반의 척추, 특히 허리에 협착증이 같이 있으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건 허리가 아프지가 않고 다리가 붓고 이게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어색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신 병원에 가셔서 네네. 전에 혹시 허리 치료를 받아보신지 모르겠지만 허리의 협착증에 관해서 약을 드시거나 함께 치료를 하시면 지금 현재 증상이 빨리 좋아지실 수 있고요. 네. 같이 치료하시는 분도 한 3달까지는 보통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걸을 때 그러면 안 걸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네네. 보통 우리가 이 등산할 때 쓰는 우리가 스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걸을 때 네. 보조적인 우리가 보행 장치를 좀 이용해. 그러니까 등산용 지팡이라 그러는데 그걸 2개 갖고 이렇게 같이 걸음걸이 회복에 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걷는다든지 아니면 물에 가서 하는 아쿠아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같이 해보시고 한 달이 지나도 만약에 아프면 그때는 이제 정말로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치료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간 자. 한 석 달은 기다리면 조금 나아질까요? 네, 대부분 낮아요. 네, 네. 그래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2달 조금 지나셨기 때문에 석 달까지는 네네.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허리 협착증에 대한 네, 체크도 같이 꼭 해보셔야 한번 됩니다. 네, 네네네.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와 문자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병원에 직접 가시는 게 당연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에 가이드라인 정도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02-318-6575 서울전화 02-318-6575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는 우물정 3772번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죠. 네네. 단계별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릎을 수술한다. 뭔가 굉장히 네네. 좀 큰 일인 것 같고 네네.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미루다 보니까 네네. 일이 사실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네네네. 그러니까 좀 빨리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례를 하나 네. 드려드릴게요. 58세 여자분이세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시는지 나가고 네, 있죠? 나가고 네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릎이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무릎이 관절염이 심하지 않다. 근데 본인은 굉장히 아팠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아까도 말씀드린 2기에서 3기 정도니까 약간 관절이 좁아진 듯한 사진을 보이고 있는데 본인은 여기다가 연골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를 해도 안 낫던 경우입니다. 네. 이럴 때 중요한 게 무릎 안에 연골 말고 다른 데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연골판인데 이분은 연골판이 가운데가 찢어지셨어요. 횡형파열이라 그럽니다. 지금 보면 동그란 원 안에 연골판이 뭔가 희끗희끗한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연골판 파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MRI 찍고 내시경으로 무릎 안을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내시경 수술은 정밀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MRI가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구석구석 보려면 내시경으로 안을 보았더니 연골판 찢어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대가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게 인대입니다. 원래 있던 인대고 옆에는 제가 넣은 인대입니다. 그래서 연골판 손상된 것도 치료를 했고 인대를 보강해서 무릎을 단단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걸 내시경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재활을 잘 하시게 되면 걱정하시는 3기, 4기 관절염 가서 인공관절 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 수술은 정교한 검사와 또한 앞으로 심해질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회복시켜주는 자기 관절을 최대한 복원해주는 그러한 좋은 치료 방법이 되죠. 네네. 네. 많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바로 인공관절 수술이거든요. 그렇죠. 전화 주신 분도 인공관절 네네네.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었는데 이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게 초기나 중기에 그러니까 빠르게 방문을 해서 네, 빠르게 치료를 방문해서, 받으시는 네, 건데 치료받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중에 한 방법으로 이제 내시경 네, 내시경도 좋은 네, 방법이죠. 대해서 네네. 저희가 알아봤고 같은 단계에 있는 방법으로 근위경 골절 절골술. 그렇죠. 근위, 경골, 절골술. 절골술. 어렵습니다. 어렵어요. 말이. 그러니까 오다리 그렇죠. 교정수술이라고. 오다리 네, 교정. 오다리 교정술. 다리가 그렇게 하니까 좀 쉽네요. 네, 쉽죠. 네, 그러니까요.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네. 휜 다리를 똑바로 해준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리가 이미 휘게 되면 네. 이렇게 휜 다리가 안 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주사도 맞고 뭐를 한다고 펴지는 건 사실 아니라 그렇죠. 교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근본적으로 뼈를 똑바로 잡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오다리 교정 수술은 제가 지금 사진을 갖고 왔는데 왼쪽 보시면 이 무릎 밑에 희끗희끗한 철판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 다리를 이렇게 교정해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갈까봐 이렇게 휜 다리를 네. 이렇게 펴놓는데 이렇게 피고 유지하라고 철판을 대는 겁니다. 아. 네. 철판을 대면 네. 휜 다리라는 건 무릎의 힘이 무릎의 안쪽으로 네. 많이 가는 거죠. 안쪽으로 가서 휘니까 이 힘에 가는 거를 힘의 방향을 중앙으로 바꿔 놓는 겁니다. 그럼 안쪽에 손상된 게 중앙으로 바꿔 놓는 힘의 벡터 때문에 저절로 좋아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연골이 벗겨졌던 게 단단하게 차 있는 것들을 우리가 1년 후에 다시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는 MRI를 찍어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저렇게 해놓는 게 임시가 아니냐? 나중에 인공관절하면 어떡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저 원래 절골술을 많이 하는 게 일본이 많이 하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 학회에 갔더니 이 절골술을 50년 전에 한 환자들을 발표하는 70대의 일본의 유명한 학자의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50년을 했는데 문제가 없더라. 근데 우리가 50년 정도 뭐 이상 살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절골술에 해당하는 분은
절골술, 교정 수술을 하면 앞으로 인공관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죠. 네, 이 단계 때 오면 인공관절까지 가시지 않아도 자기 관절을 다 살려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분들은 뭐 등산도 하기도 하고 뭐 축구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복이 잘 되면. 네네. 그러면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절골술 뭔가를 이렇게 힘의 방향을 바꾸고 네, 힘의 방향을 대놓는다고 바꾸는 거죠. 네네,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인공관절 수술하고 뭐가 다른 거지? 이렇게 의문점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이라는 거는 자기 게 아닌 것을 넣는다는 그렇죠. 의미죠. 근데 이건 절골술은 휜 다리만 교정하고 무릎 관절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본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인대, 연골, 연골판은 전부 자기 거. 네.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하나는 쭈그리고 앉아서 우리가 밭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앉아갖고 집안일하는 걸 피하라 그러는데 네. 이러한 좌식 생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고요. 뛰거나 어떤 격한 운동들을 인공관절은 못하게 합니다. 네. 근데 절골술을 하면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들을 거의 대부분 할 골프나 수 있나요? 뭐 대부분 등산이나 잘 회복된 분들은 러닝도 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절을 살리고 하느냐 안 살리고 하느냐는 라이프 퀄리티라고 그러죠. 아, 그렇죠. 생활의 질이 전혀 다르죠. 인공관절과는. 그래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전혀 네. 다른 그러한 두 개의 수술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절골술과 인공관절 수술이 뭐가 다른가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는 내 거냐, 내 거냐, 내 다른 걸 넣느냐. 인공이냐 예, 정말 인공이냐. 그렇죠. 그런 차이죠. 차이인데 네네. 이 굉장히 큰 차이네요. 굉장히 아예 큰 다른 차이네요. 거네요. 아예 다르네. 그렇군요. 아예 다르네. 인공관절 수술로 가기 전에 막기 위해서 인공관절 네네. 수술까지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이 있을까요? 이분은 억울한 분이에요. 억울한 사연을 갖고 계신 63세 여자분. 왜 억울하냐면 오른쪽 무릎을 인공관절을 했을 때 이분이 네. 당시에 왼쪽이 아팠습니다. 근데 뭐 대학에서 수술을 했는데 아직은 인공관절 할 단계가 아니라고 약을 한 6개월치를 받아서 먹었는데도 아픈 거예요. 6개월이요? 네. 근데 해필이면 이 병원은 인공관절을 많이 하는 병원이에요. 그 대학은. 그래서 저한테 오셨어요. 나는 아파 생활할 수가 없는데 가면 약만 준다. 네.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네. 관절염은 3기고 연골판 파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릎 사이에 물렁뼈가 찢어졌으니까 당연히 아프시죠. 네. 근데 놔두게 되면 인공관절로 가니까 나쁘게 해석을 하면 놔둬서 인공관절 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시경 수술과 절골술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찢어진 걸 치료를 했고 절골술을 해서 교정을 했죠. 그래서 한쪽 다리는 인공관절이고 반대편은 절골술을 해서 양쪽의 밸런스를 잘 맞춰드렸던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6개월 동안 괜히 약만 먹었죠. 네. 낫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굳이 인공관절까지 안 가더라도 이러한 절골술과 내시경 수술을 적절히 하면 인공관절보다 훨씬 더 생활의 질도 높고 회복도 더 빠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릎 관절염 치료법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1대1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우물정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만큼은 좀 피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뭐 의사 입장에서는 인공관절 네네. 수술이 또 필요하면 해드려야 해야죠.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좀 많이 고령대, 뭐 대부분 70대, 그렇죠. 80대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50대, 60대는 사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는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다면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슬프죠. 그렇죠. 네. 5, 60대 분들, 좀 말기까지 진행이 안 된 분들, 초중기에서 이 수술이 좀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례 좀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네. 지금 55세 여자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관절염으로 치면 왼쪽은 3기에서 4기고 오른쪽은 이제 3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4기로 가는 가능성이 많은데 MRI를 찍어봤더니 연골판 파열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사이 물렁뼈도 찢어지면서 네. 관절염은 3기, 4기인 분이세요. 네. 이분이 만약에 65세면 인공관절을 하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65세, 네네. 70세 되면. 근데 말씀하셨듯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딸내미 시집 다 보내고 저한테 와서 인공관절을 안 하는 치료를 했습니다. 어떤 치료를 했냐면 우선은 찢어진 거는 내시경으로 지금 다음 화면 이게 내시경 사진입니다. 네. 무릎 안에 연골판 찢어진 거는 내시경으로 다듬었고 잘 보시면은 하얀 부분도 있고
약간 벗겨진 부분도 있어요. 이게 벗겨진 게 연골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연골이 없는 건 연골판만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네. 절골술, 교정술을 했어요. 양쪽을. 방금 소개해 주신. 예, 동시에. 네. 그래서 교정술을 해서 양쪽에 힘에 가는 방향을 상처난 부위에서 벗어나게끔 해서 네. 이분이 며칠 전에 이제 드디어 치료가 끝났어요. 한 이제 3개월 가까이 치료를 해서 지금은 혼자서 수영장도 다니고 시장도 가고 잘 지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령의 환자분들이 아닌 경우 한 50대 분들이 3기에서 4기 관절염이면 내시경 수술과 절골술을 절골술. 해서 잘 재활 하시면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죠. 그렇군요. 네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나는 몇 개 정도에 속할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요. 이 정도 증상이면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318-6575 서울전화 02-318-657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우물정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까지는요.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었어요. 방금 네네. 소개해 주신 절골술도 네네. 그렇고 앞서서 내시경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 인공관절 방법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공관절이라는 건 우리가 무릎의 관절이 앞에 슬개뼈, 대퇴골, 경고리를 다 바꿔주는 걸 인공관절이라고 네네. 하는데 부분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는 부분 인공관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네. 무릎의 안쪽만 손상이 있다든지 바깥쪽만 있다든지 슬개뼈 밑에만 있다든지 그럼 그 부위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걸 부분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해서 벌써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지는 저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수술을 해 17년 됐고 세계적으로는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죠. 오래됐네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발전을 해서 네. 4기 말기까지 가서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손상된 부분만 대처해주는 부분 인공관절 수술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인공관절의 좋은 점이라는 거는 연골 손상된 부분만 대처하기 때문에 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본인 거예요. 인대도 본인 거, 다른 부분도. 네. 그래서 우선은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에 가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인공관절은 테니스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경우는 굉장히 결과가 좋으면 테니스도 가능하죠. 수술 시간이 적고요. 네. 보통 인공관절 1시간이면 얘는 40분. 좀 더 짧고. 그다음에 네. 수혈도 안 하고 상처가 작죠. 이 작은 걸 넣기 때문에 부분이니까. 그래서 회복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좋은 점이 많지만 역시 3단계 정도에서 4단계에 변형이 오지 않은 경우에 이 수술이 타당한 수술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2단계 넘어가면 결국은 이제 인공관절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대부분이 그냥 전체를 인공관절로 바꾸는 인공관절 수술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전 단계도 네네.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부분, 그렇습니다. 손상된 부분만을 인공관절로 치환해주는 치환술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궁금해요. 전체를 인공관절로 하는 경우, 부분만 하는 경우 뭔가 의사로서 판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우선은 MRI를 찍어서 전체를 할 거냐 부분할 거냐 정말로 부분적인 이상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무릎의 윗뼈 아랫뼈가 흔들거리지 않을 때 그리고 너무 늦게 오면 관절이 구축이 된다 그래서 다 구부러지지 않는데 그게 보통 90도 이상 안 구부러져서 그냥 이렇게 한 90도만 돼서 환자가 와서 부분 인공관절 해달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요즘 비만이 많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90kg 넘는 건 인공관절. 네, 부분 인공관절은 이제 좀 해당이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몇 가지를 우리가 제외하고는 이제 보통은 인공관절 아닌 부분 인공관절. 근데 거기에 아닌 경우는 대부분 부분 인공관절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무릎이 불편한데 좀 오랫동안 병원 가시는 걸 미뤘던 경우에는 결국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거 병원 가면 백발백중 인공관절을 하라고 하겠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실 수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인공관절 치료 그 이전에 그 수술 이전에 많은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요.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전화로도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8-6575, 318-6575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우물정 3772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부분 치환술도 사례를 좀 보여주시죠. 네네네. 예후가 좀 좋았던 사례가 있나요? 대부분 부분 치환술은 예후가 좋아요. 그래요?